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면 네, 끌게요. 안녕하세요. 예, 그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패밀리 도테라 그룹, 방근영 그룹의 다이아몬드 스기하라 가오리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일본의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접해보기도 했었고, 또 일본어 강의를 듣거나 일본어 자료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오늘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서훈 사장님과 패밀리 도테라 그룹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제가 정말 많아가지고요. 네, 빨리빨리 열심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슬 미네랄이 이제 일본에서 되고 있는 모양과 조금 다르게 또 멋지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퍼스 TM, 예, 맞나요? 발음이 맞나요? 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 이-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미네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네랄이란 무언가요? 라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한 분의 이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스 컬 포린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53년 노벨 화학상, 또 62년 노벨 평화상,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두 번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몇 없는 과학자이십니다. 그리고, 48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야말로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20인의 과학자,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이제 실린 20인의 과학자 중에 이제 20세기의 과학자로서는 아인슈타인과 단 둘이서 선출된 그런 대단하신 네, 분입니다. 그런데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병도 예외 없이 미네랄 결핍에 기인한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미네랄 부족이 원인이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타민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알민델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고, 미국에서 비타민 붐을 일으키기도 했고, 영양학에 대한 의식 개혁이 시작된 저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타민에 대한 책이긴 한데, 이 책 안에서도, 비타민은 중요하지만 미네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어, 미네랄의 도움 없이는 흡수되지도 않고 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 비타민 바이블인데 거의, 미네랄 바이블 같은 이제 책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미네랄이 뭐길래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 말들을 조금 뒤집어 보면 아까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만 한다면 모든 병의 원인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생명의 미네랄 체험담집 14년 동안 계속 이제 체험담을 모아서 이렇게 15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모든 질병과 증상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담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체험담을 그렇게 계속 제가 이제 읽어보면은 이 미네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섭취를 한다면 병원과 약국이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예요. 네. 그래서 미네랄에
대한 정보는 좀 약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가 하는 이제 생각도 어, 합니다. 네. 광물계 미네랄은 의과 약과에서는 독약, 극약과 함께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서플멘트로 이 MVP도 마찬가지고요. 서플멘트로 접하고 있는 미네랄 종류도 모두 광물계 미네랄이라서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등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테라 패밀리 그룹 여러분은 이 미네랄, 파슬 미네랄이 들어오면 더욱더 이 이제 식물성 미네랄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휴믹쉐일에서 추출한 이 퍼스티엠 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대 영양소 너무나 이제 잘 아는 이야기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고 뭐 부족할 때 또 과다할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비타민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미네랄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탄단지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죠.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고 미네랄 비타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타민은 항상 이렇게 5대 영양소의 마지막 자리, 이 구석 자리에 있어가지고, 뭐, 섭취하면 좋겠지 정도로, 너무 좀 모르는 내용이 저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미네랄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만드는 기본 단위는 원소입니다. 동의하시죠? 사람 몸도 예외 없이 원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소를 나타내는 게 이 주기율표입니다. 네, 한 번씩 보셨죠?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이 된 원소는 118개의 원소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생체를 구성하는 주요 자원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이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에요. 이 네 가지를 뺀 나머지 114개를 총칭, 114개를 통합해서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이 알파벳과 숫자, 이것들이 다 미네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고 핵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합성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이라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지구의 땅에 존재하는 미네랄은 현재 89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89개라는 숫자도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미네랄은 생체를 구성하는 주요 자원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외의 원소의 총칭이라고 했어요. 어떤 하나의 영양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칼슘, 인, 칼륨 등이고, 마그네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미네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기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에센셜 오일은 살아있는 그 유기 물질이잖아요. 그 반대로 땅에 있는, 네, 흙에 있는 그 지구의 지각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무기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무기질 미네랄은 우리 생명체는 살아있는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라고 했는데 구성 요소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산소가 가장 많고 또 규소 여기서부터가 미네랄이에요. 규소, 알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등등등등 89개라고 했죠 아까. 그것들이 소량이지만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알미늄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유해하다.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해한 물질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당연히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하냐면, 파슬 미네랄, 포스티엠, 미네랄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뭐 요즘에 미네랄 제품이 굉장히 많이 다른 회사에서도 출시가 많이 되는데, 어떤 제품은 이 몸에 유해한 것을 모두 다 제거했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파는 미네랄들도 있고, 또 뭐 유해한 게 아니라, 몸에 굉장히 좋은 그뭐 피부에 좋다는 뭐 셀레늄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뭐 칼슘만 많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테라에서 출시하는 이 미네랄 제품은 지구에 구성하고 있는 미네랄 그 밸런스 그대로 아무것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그대로라는 거. 네, 이것을 어,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장내균도 우리가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유해균은 몸에 나쁘니까 없애야 되는 거는 아니죠. 유해균이 10%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균이 유익균을 도와서 원활하게 균형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나쁘다 나쁘다고 하는 활성산소도 사실 몸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어, 활성탄소라는 뭐 나쁘다는 것도 사람이 만든 기준이지만 나쁜 활성산소라도 있기 때문에 또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구의 모든 미네랄이 같이 손을 잡고 일하는 모습을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 구성 원소는 아까 상수, 단수, 수소, 질소 이 주요 4원소를 뺀 나머지 그리고 이 네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뭐 그래서 다 이제 사람 몸의 대부분이 물이라는 건데 기타 4%라는 아주 작은 숫자지만 미네랄로 우리 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비타민처럼 음, 섭취를 하면 좋은 어, 유익한 영양소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을 만들고 있는 요소 중에 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뼈대와 근육과 피부, 머리카락 같은 이런 몸의 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이제 근육을 움직이고 걷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미네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고를 하고 이게 지금처럼 말을 하고 여러분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뇌로 전달이 되는 전기 신호 때문인데 이 미네랄로 인한 전이차가 그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놉스와 시놉스 세포 사이에 그 전달 물질, 전기를 전달하는 물질이 미네랄이에요. 예, 우리 그 전구도 왜 구리선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어떤 철분이 있지 않으면은 그 전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미네랄 없이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탄당지, 비타민, 미네랄 이게 항상 구석탱이에 있는 미네랄인데 사실 좀 사고를 바꿔서 미네랄을 좀 랭크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직급을 좀 줘서 미네랄은 5대 영양소의 마지막 자리가 아닌 5대 나 영양소의 아니나 핵이라고 시면 더 좋을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네랄은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네랄의 역할에 대해서 체내에서 미네랄 역할을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의 구성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나 치아나 뭐 신체 뭐 곳곳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미네랄이고요. 두 번째는 생체 기능 조정을 한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체액에 녹아서 pH를 조절하고 있고요. 또 삼투압을 조정하고 있어요. 삼투압이라는 거는 우리 세포도 그
딱 동그란 모양으로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 유동적인 막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나트륨 이온, 안으로는 칼륨 이온이 작용을 해야만이 그 동그란 모양을 잘 균등하게 그 작고 건강한 세포 모양을 유지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거래요. 네, 그런 게 이제 삼투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나 근육의 흥분성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식간에 뇌에서 명령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오른발 내밀고 왼발 내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힘을 줄 때, 또 긴장 상태는 칼슘 이온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마그네슘 이온 작용을 할 때는 이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곳곳에서 그 미네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사례도 말씀드렸었는데 옛날에 계속해서 뭐 어디가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거나 뭐 경련 같은 이제 좀 아픈 통증 같은 게 계속 만성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 뭐 눈 떨림에도 마그네슘 그 먹으라고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이제 미네랄 부족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백질 등과 결합해서 일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소는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이제 몸의 대사를 하기 위해서 효소가, 일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이 미네랄입니다. 또 그 효소가 일을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 보조 효소라고 하는데요. 보조 효소의 역할을 미네랄이 또 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가능하게 하는 신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을 이 몸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모든 이제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구성 성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 우리가 사랑하는 대표적으로 에센셜 오일이 항산화 물질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배우셨을 텐데 활성산소는 몸을 녹슬게 하고 이제 병들게 하고 노화를 시키는 나쁜 아이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항산화 물질은 거기에 대응하는 녹슬지 않게 젊음을 유지하고 뭐 피부, 머리카락, 탄력, 윤기 뭐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살려주는 아이죠. 그래서 미네랄은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막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이제 짜증이 나면은 수파 옥사이드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그 순간에 발생하는데 그거 발생하는가 동시에 항산화 물질이 그거에 대응해서 막 이제 생기겠죠. 근데 점점 그것들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늘고 화가 늘겠죠. 그런데 이 그 활성산소에 대응하는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라는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 구리, 아연, 망간, 철, 니켈 이런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세레니티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레니티 감정 오일 하시고 이렇게 세레니티 소프트젤 이런 거 권유를 해드릴 때 이거를 안에서 몸 안에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 효소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 로 파슬 미네랄을 권유 같이 해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신경을 쓰는 뭐 미용적인 부분에도 글루타치온을 모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글루타치온은 뭐 밖에서 섭취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사실 몸 속에서 만들어내는 효소 글루타치온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셀렌이라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 셀렌을 넣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섭취를 하거나 투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미용에 관련된 제품과 함께 미네랄을 권유해드리면 아주 좋겠죠. 맞죠? 네. 그리고 머리, 뭐 두피, 모발
이라든지 요즘에 뭐 여름이라서 더워서 이렇게 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절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점점 이런 효소들 머리를 이제 튼튼하게 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효소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철분이 카타라제라는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면서 샴푸나 미스트나 뭐 이런 것들 같이 권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이렇게. 네, 그 미네랄의 포인트, 굉장히 큰 포인트는 균형 잡힌 섭취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히의 최소량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다양한 미네랄을 잘 섭취를 하더라도 어떤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 통에서 물이 쏟아져 버리는 그림처럼 이 가장 낮게 그 모자르는 요소에 맞게 다 물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균형 잡힌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피부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셀렌만 많이 먹으면 되나 이러면은 다른 부족해진 미네랄의 균형이 맞춰지니까 그것도 역할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파슬 미네랄은 포스티엠 미네랄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자연의 음양 밸런스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미네랄의 포인트는 다양한 미네랄 섭취. 여기는 이제 70종 이상의 미네랄. 그리고 이 포스티엠은 이제 검사로 했을 때는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77종이 미네랄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종 이상의 미네랄이 왜 중요하냐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팀워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피부에 좋은 셀렌이 좋잖아요. 근데 셀렌이 몸속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해하다는 비소, 아주 소량이지만 비소가 필요하대요. 같이 손잡고 일을 하는 관계래요. 그리고 구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카드뮴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너무 깜짝 놀란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큰 포인트. 이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여성들은 특히 철분 부족으로 결핍선 이제 빈혈 같은 병에 많이 걸리면은 이제 철분제를 처방받기도 많이 하실 텐데 이 혈액을 만드는 이제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이 철이에요. 그래서 철이 풍부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제 철분만 많이 먹어도 되나?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철분이 풍부하게 있어도 구리, 아연이 없으면 헤모글로빈이 있는 곳까지 움직일 수 없대요. 그래서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철은 구리와 손을 잡지 않으면 그곳까지 이동하지 못한대요. 네, 그리고 손을 잡아도 아연의 옆에서 막 응원해주지 않으면, 아연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이 아연의 응원이 너무너무 시끄러워도 또 움직이질 않는데요. 네, 그리고 구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카드뮴이라는 게 소량이지만 필요한데 그것도 없으면은 철과 구리가 손을 잡지 못한대요.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세계로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네랄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각에 있죠. 지구의 토양, 또 돌, 또 조개 껍질 등의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접시에 돌이나 조개 껍질을 아작아작 이제 씹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황상 등의 화학 용액으로 녹여서 추출을 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캡슐 형태로 건강 보조 식품 형태로 먹고 있습니다. 예, 부족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물계 미네랄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땅에 있는 미네랄을 녹여서 그
몸 안에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식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을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가 땅에 있는 미네랄을 그 용액으로 녹이듯이 이렇게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성분으로 녹여서 몸에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한 채소들을 우리가 식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섭취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 계란 안에도 미네랄이 있죠. 근데 왜 있을까요? 우리 유기체, 생명체는 몸에서는 소든 돼지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몸에서는 미네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흡수를 한 채소들을 먹은 그 채소를 이용한 사료를 먹은 돼지 안에, 소 안에, 닭 안에, 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또 미네랄로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식물은 정말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주는 정말 정말 훌륭한 우리가 사랑하는 식물님인데, 이런 영양소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대단한 그 지구에 있는 무기 물질을 우리 생명, 유기 물질로 바꿔주는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인류의 지혜를 모두 모아도 사람 힘으로는 아직까지는 광물계 미네랄에서 식물계 미네랄로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권장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채소를 많이 먹는데 뭐 다양한 색상의 색깔의 다양한 종류의 어, 야채를 채소를 과일과 이런 것들을 내 얼굴만한 크기의 접시에 5접시 이상 하루에 먹으래요. 가능할까요? 우리 저기 시장을 보면 얼마일까요?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우리 요즘에 또 이런 채소들을 아무리 뭐 유기농이다 뭐다 이제 좋은 야채를 찾아도 영양소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 또 먹을 수 없었던 오늘 못 먹었던 5접시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MVP의 도움을 받고 있죠. 네, 이게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가끔 뭐 유기농으로 좋은 채소를 찾아서 우리는 많이 먹고 있고 요리도 잘해서 이제 삼시세끼를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네,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미네랄이 사라졌대요. 근데 얼만큼 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 농경지의 미네랄 고갈도를 나타내는데 92년 어스사미스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70% 내지는 90% 가까이가 사라졌대요. 이것도 92년 발표니까 지금은 뭐 25년 더 지나서 더 없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미네랄이 사라졌답니다. 일본의 이게 발표 그래프를 보면은 시금치가 1950년대는 시금치 100g당 13mg이 철분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시금치 철분 많으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잖아요. 시금치 많이 먹으면 포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50년대는 그랬었다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2003년에는 1mg이에요. 네, 거의 바닥이에요. 당근이나 무 같은 뿌리 채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미네랄을 찾아볼 수 있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50년 동안에 약 80% 정도가 이 미네랄 성분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미네랄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하나의 이유는 농경지가 우리가 같은 곳에서 같은 농작물로 계속 해마다 계속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미네랄을 계속 이 농작물들이 흡수를 해서 없어지는 것, 이 단순하게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물론 비료로 다시 들어가긴 하겠지만 또 하나
네, 중요한 이유는 이 순환이 멈췄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미네랄 흡수한 뭐 채소와 곡물을 먹고 또 이제 배설한 것들이 다시 그 밭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순환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 밭으로 다시 안 돌아가죠. 네, 그 부분이 멈췄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순환이 멈춤에 있는데, 옛날에는 산 위에 그 상류에 있는 물들이 지금도 뭐 후지산의 물이라든지 한라산의 물이라든지 뭐 유럽의 물이라든지 미네랄이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긴 하지만, 네, 상류에 있는 미네랄이 풍부한 그 땅에서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가지고 하류로 이게 미네랄 풍부한 그 그 물들이 자꾸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고 뭐 풍요로운 이제 토양이니까 거기에 농경지를 만들고 사람이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류에 뭐가 생겼어요? 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미네랄 풍부한 영양소가 많은 물이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죠. 그 순환이 멈췄다라는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농법의 변화예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예쁘게 1950년도에서 갑자기 이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남아도는 폭탄과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에 쓰였던 질소인 칼륨 이런 것들을 활용할 곳이 없나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칼륨, 인 이 세 가지만 잘 뿌려도요. 채소들이 잘 자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일반 슈퍼에 진열돼 있는 크고 또 예쁘고 싸고 금방금방 이제 나오는 1년 내내 나오는 그런 채소들은 주로 이 세 가지 플러스 칼슘과 마그네슘 정도로 비료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식이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에 어, 다양한 미네랄, 70종 이상의 미네랄,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좀 슬픈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 논법이 점점 완화하고 유기농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가장 안 바뀌고 있는 게 일본이고요. 일본은 유일하게 이제 암 환자 수가 다른 나라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일본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이유로 미네랄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물계 미네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네랄에는 광물계 미네랄과 식물계 미네랄이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네, 광물계 미네랄은 암석, 석회, 조개 껍질 등에서 추출하고 한상 등 화학물로 용해를 해서 추출한 것이고요.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몸의 흡수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8%에서 10% 이런 캡슐에 들어가 있는 모든 미네랄은 광물계 미네랄이고 8%에서 10% 정도밖에 흡수율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가 크다는 거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에는 체내에 축적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거에 비해서 식물이 한번 흡수한 거, 땅에 있는 미네랄을 뿌리가 흡수해서 성장을 해서 채소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식물계 미네랄은 흡수율이 조금 더 작아져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데 그래도 12%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미네랄 녹이는 뭐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였죠? 땅에 미네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드디어 포스티엠 제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억 년 전의 지구를 그대로 담은 식물 미네랄 포스티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는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쁘네요. 네. 이 포스티엠을 만드는 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믹 쉐일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사진을 보시면 미국 유타주에 있습니다. 우연히
그 본사가 있는 유타주하고 같은 지역에 위치를 하는데요. 에밀리 군이라는 곳에서 1925년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동물이 가서 어떻게 다친 동물이 병든 동물이 거기에 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좋아졌어. 그리고 뭐 어떤 그 물을 먹었는데 좋아졌어라는 경험을 한 이제 예전에 원주민들이 이 휴믹쉐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메디슨에 이제 사용한다거나 하는 이제 문화가 예전부터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그 들어온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국토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돌처럼 보이지만 돌이 아니고 고대 식물 퇴적증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조사로 인해서. 이거는 뭐냐면 공룡 시대에 거대하게 아주 동물도 거대해졌지만 식물도 엄청나게 커졌다고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식물들 그곳에서는 70종 이상의 미네랄이 젊은 지구의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빙하기나 지각 변동이 오면서 그 식물들이 그 동물들도 같이 지하에 묻혔어요. 매몰이 되어서 있었는데 박테리아 등 미생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해가 되어서 작아지고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변화되어서 그 위에 새로운 유기물이 계속해서 쌓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식물이 땅 속에 매몰이 되면은 오래되면 석탄이 되죠. 그리고 이런 공룡이나 우리 몸이 메모리 되면은 석유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적적으로 그 위에 아주 부드러운 미생물이 많은 유기물질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반복적으로 박테리아가 분해를 거쳐서 1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분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퇴적증을 형성한 땅이 바로 이 휴믹쉘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진짜 돌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토양에 있는 그 폴빅산이라든지, 미생물의 힘을 빌려서, 아까, 너무 긴 시간, 1억 년 동안에 작게 분해를 해서 나노화, 키레이트화, 이온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하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니까요. 나노화, 킬레이트화, 이온화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네이버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영상도 찾아보시고 하면 또 너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작아져 있냐면 적혈구의 7천분의 1이래요. 크기로 분해가 되어 있어서 몸에 이제 섭취를 했을 때 흡수율이 98% 거의 100% 흡수율이에요. 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흡수율입니다. 그래서 아무 그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의 에센셜 오일과 맞먹는 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작아져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되는 경우에는 몸 밖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먹은 거는 뭐 땀으로 오줌으로 다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되거나 뭐 쌓이는 우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휴믹 쉐일을 1분 만에 설명하는 문장을 제가 이제 배운 선생님이 만드신 문장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사암과 사암 사이에 있는 고대 식물 퇴적증이라고 불립니다. 1억 년 전 공룡 시대에 풍성하게 자란 식물들이 반복되는 지각 변동과 빙하기가 오면서 그대로 지하에 매몰이되어 석탄이라는 화석이 되지 않고 식물 그대로 층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1억 년이라는 시간과 미생물의 힘을 빌려 입자가 작아져서 이온화, 나노화, 킬레이트화가 되어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억 년 전에 표고버섯, 물에 담그기만 해도 미네랄이 추출되는 것이 휴믹쉐일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1분 만에
휴믹 쉐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이것도 어렵다 싶으면은 1억 년 전에 표고버섯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식물 그대로 그리고 물에만 불리면은 표고버섯 물을 이렇게 국물 우려내듯이 이렇게 우러나는 미네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 이게 유타주의 관산에 가면은 이 공장도 같이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제수에 이 아까 그 돌처럼 보이는 채굴하고 온 그 돌을 휴믹 쉐일을 담굽니다. 그래서 진짜 표고버섯을 깡깡하게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담그듯이 이렇게 담그면은 불겠죠. 이제 불어서 분리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제 맛있는 국물이 나오면서 미네랄 함유량이 1리터당 4만 미리그램,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4만 미리그램 이상이 되었다는 거를 확인하는 검사를 한번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으면은 좀 물을 조금 더 섞고 부족하면은 조금 더 우러내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여과를 한번 하고 또 보존해 놓으면 이제 불순물이 밑에 가라앉으면 한 번 더 여과를 하는 이 공정이 이게 끝이에요. 네, 정말 간단하죠. 물에 담갔다가 불순물 제거하고 여과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버터링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소독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화학적인 소독이 아니라 수증기로 살짝 이게 소독하는 과정이 있고 바틀링해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도 다른 회사에서도 휴믹쉐일에서 추출한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 물을 바틀링해서 배에 실어서 수입한다는 거는 무게를 따져서도 배송료를 따져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물을 그냥 그대로 수입한다는 것은. 그래서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동결 건조를 한다거나 이거를 농축해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어, 공정이 한번 더 들어가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그대로 표고버섯 물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는 도테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이 먼저 8월에 카시스 맛, 그 블랙 칼런트라고 하는 게 카시스예요. 카시스 맛이 추가된 포스티 M이 먼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이 함께 못 들어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따가 성 사장님이 아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음료로 먹는 것이 기본이에요. 음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음료 외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하에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음료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는 하루에 15ml에서 30ml 정도. 그래서 즉 한 달에 한두 병 정도 먹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ml에서 100ml 한 달에 3병에서 4병 정도 3, 4개월 동안은 먹는 거를 권장하는 게 일본의 판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부터 미네랄로 가입해서 3, 4개월 동안 이거를 LRB로 당연하게 돌리는 게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한 번에 아침에 한 번 그 양을 딱 한 번 다 먹는 것보다는 아까 배출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출이 바로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물통에 담아갖고 이제 먹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 오리지널은 나중에 들어오겠지만 특유의 좀 쓴맛이나 떫은 맛, 이제 산미가 있기 때문에 시트러스계 오히려 산미를 더 추가해서 먹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7, 뭐 카시스 맛 셋, 뭐 이런 비율은 뭐 개개인마다 자, 맛있는 비율로 찾아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은 이제 맹물이나 차 종류에 섞으면 좀 맛이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좀 뭐 어쨌든 다 체험해 보세요. 뭐 보리차에서도 섞어보시고 다 섞어보세요. 그래서 뭐 취향도 있는 거니까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맛없어서 못 먹겠어 그러면은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먹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말 재밌는 부분은 요리에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영양소들은 뭐 캡슐로 약처럼 먹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요리에 추가해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밥을 지을 때 밥솥에 한 캡 정도 넣고 밥을 지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 밥이 되고요. 국물을 끓일 때도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한 캡슐 정도 넣고 끓일 수도 있고 샐러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샐러드 소스라든지 카시스로 샐러드 소스 만들면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고 오리지널로도 찍 한번 이제 뿌리면은 원료 그 재료의 맛이 풍부해집니다. 네,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오리지널 나오면 해보시는 거는 두유에 섞어 먹으면은 간수 역할처럼 해가지고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뭐 젤리를 만든다거나 여름철에는 뭐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오일도 시트러스 계열 말고도 다양한 오일 여기서 일본에서는 지금 벚꽃 계절에 이거 뭐죠? 그 세이지를 섞어서 먹는 거를 시음하는 거를 봤어요. 네. 그리고 된장 간장에 섞어 먹는 것도 이제 아예 섞어 넣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집에서 쓰는 된장 간장에 미네랄을 섞어 넣는 거. 그리고 뭐 드레싱 같은 거 만들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가족도 모르게 다 미네랄 섭취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연육 작용이 있어서 약간 질긴 고기류나 고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양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집집마다 된장 간장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 된장 간장하고 한국 것도 또 다르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조합을 만드신 분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연육작용, 고기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팔터치를 하기 전에 몸에 뿌리고 시작하는 게 일본의 스탠더드예요. 그래서 이 그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그 피부 그리고 그 근육이 풀리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아픈 곳에 한번 뿌려보세요. 그래서 오리지널 나오기만 기대하고 이제 아픈 곳에 뿌려보시면 네, 금방 이제 부드러워지거나 안 돌아갔던 뭐 고개가 돌아간다거나 이런 것, 통증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거를 어, 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체험담을 성 사장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체험한 이제 실제로 눈 앞에서 내가 체험한 것 중에 굉장히 놀랐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분이 이제 통풍 많이 걸리잖아요. 통풍 걸리면은 아프기도 엄청 많이 아픈데 이 그 변형이 되면서 발가락 옆에가 이렇게 볼록 엄청 튀어나오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처음 봤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미네랄 원액을 막 뿌렸어요. 근데 계속 한 시간에 한 번씩 뿌렸는데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거짓말처럼 툭쿡쿡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어요. 통증도 가라앉고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통풍에 그 정도 효과가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감기 걸려서 목이 계속 아프고 목소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도테라 그 스프레이 병에 이 미네랄 원액을 담아서 그냥 원액으로 목에다가 찍찍하고 뿌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또 목이 아픈 게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경험도 해봤고 또 이제 좀 아까운 것 같지만 목욕 문화가 일본에 있으니까 또 족욕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한 캡 정도 이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캡으로 뚜껑 캡으로 한 캡 정도 욕조에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러면은 듬뿍 좀 넣어서 해보세요. 네, 온천 욕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감정 케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라스체, 저는 이제 이것들을 다 섞어 먹어요. 아침에 한 번에 섞어 먹고, 레몬스 먹을 때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파슬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래서 잘 어울려요. 특히 카시스 맛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 쉐이크에도 맞고, 그 메타파워 제품에도 잘 맞고요. 유산균 같은 거 섞어 먹어도 너무 맛있고, 네,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효과, 임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체험담 집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한 권에 30명의 체험담이 올라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이 책이 15권까지 나와 있고 지금 16권째가 나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체험담에 실린 것만으로 한 500명 가까운 임상이 있는데 제가 후루룩 이게 훑어본 결과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네, 어떤 하나를 소개해 드릴 그것도 없이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다양한 불편한 증상에 사용해 보시는 거를 정말 정말 강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체험담 집이 일본어잖아요. 그래서 정말 느린 속도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번역을 해서 밴드에 올리고 있긴 해요. 정말 느린 속도지만 궁금하신 분은 이 밑에 그 QR코드로 밴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강아지, 그 페트라피 하시잖아요. 강아지, 고양이에도 임상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으니까 이 화면을 좀 캡처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도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미네랄 컨덕터라는 이제 자격증 수료증 그 강의를 들은 약을 안 쓰는 약사분이 이제 일본의 미네랄을 소개하고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의 어머님 사례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10년 이상 정형외과를 통원을 하셨었고 골다공증이나 뭐 이렇게 나이가 96세이시니까 당연히 뭐 좀 이제 아프시기도 하셨고, 히알루론산 주사도 계속 맞았었다고 합니다. 휠체어 생활자이기 때문에, 이 물 섭취가 좀, 이렇게 화장실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물이 아닌 그 동결 건조한 그 미네랄 캡슐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 캡슐로 한 알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면은 한 달에 한 병도 안 먹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병 먹는 게, 두 병 먹는 게 이제 한 통이니까 한 달에 한 병 정도 먹는 양이거든요. 정말 적은 양인데, 이거를 먹었더니 그 13세부터 맨 왼쪽에 있는 이 네모난 하얀 네모가 위로 올라가는 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골밀도 검사예요. 골밀도가 93세부터 96세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네, 심지어는 그 젊은 성인에 비교해서 120% 가까이 골밀도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라기보다 올라갔죠. 아마 저보다 좋은 수치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이에 골밀도가 올라간다라는 걸 상상을 좀 못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이 할머니는 하얀 아주 예쁜 실버 글레이의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미네랄 섭취하기 시작한 뒤로 머리가 까매지셨다는 이 사진이에요. 증거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골밀도가 올라간다. 또 뭐 90세가 넘어서 머리가 까매진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골밀도가 올라갈까요? 뼈는 골화세포라고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가 이제 만들고 파괴하고 이거를, 뭐 사이클이 있는데 이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골밀도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사를
도와주면은 다시 골밀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흰머리가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멜라닌 색소를 머리에 공급하는 효소가 티로시나제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효소가 점점 이제 머리에 멜라닌 색소를 얹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흰머리가 되는데 이거를 다시 대사를 도와주면은 다시 머리가 까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대사를 도와준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 미네랄은 뭐 하는 물건이야? 라고 하면은 몸의 대사를 도와준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섭취 전에 좀 확인하고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분이나 지속적으로 이제 병원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그런 것들을 배출하는 기관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패스트푸드나 첨가물이 많은 식생활을 하고 있는 뭐 요즘에 모두죠, 모두. 네,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독소 배출하는 과정에 피부 자극이나 알러지 반응이나 설사 등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산성의 물질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거나 공복에서 섭취할 때에 뭐 설사를 유발하거나 역으로 이제 변비가 생기거나 약간 울렁거린다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네. 어, 네. 그리고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체 모든 면에서 막혀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면서 권태감이 생길 수도 있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Q&A가 지금 제가 이제 Q&A 하실 텐데, 알고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질문이 있는 부분들이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가열을 하거나 아까 찌개 끓일 수 있다고 했고,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열이나 냉동으로 인한 변화는 없나요? 뭐, 이미 가장 작은 원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더 이상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거는 가열하면 깨지거나 변화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장 작은 원소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 출시되는 거는 15개월이라고 합니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하시고 희석한 물은 그날 안에 섭취하는 거를 권유합니다.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저도 그렇는데 초록색 진짜 청개구리 같은 정말 깜짝 놀랄 초록색 변이 나옵니다. 네, 카시스 맛을 계속해서 섭취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카시스에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그런 근데 초록색 변이 나오면 사실 이제 어떤 병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 놀라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이제 카시스 맛 혹시 먹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한국 제품에도 비타민C가 첨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천연 유래 성분이고 비타민C는 영양소 외에도 보존하거나 갈변을 방지하거나 품질 안정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 것도 보면은 스테비아가 좀 단맛을 내기 위한 스테비아 성분이 들어가는데 스테비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스테비아 맛을 싫어하신다는 분은 좀 희석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레몬 같은 거 좀 신맛을 섞거나 좀 하는 필요가 있는데 이 스테비아도 다이어트로 유명한 스테비아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고요. 또 몸에 축적되지 않고 다 배출이 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갑게 먹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임시적으로 섭취를 중단해서 관찰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먹었을 때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가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양소이기 때문에 물을 그 젖을 떼고 이유를 하고 물을 스스로 먹기 시작했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용으로 이게 섭취 권장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많이 희석해서 소량부터 관찰하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모유 수유 중에는 엄마가 이거를 잘 섭취하면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네랄 베이비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미네랄을 엄마 젖으로부터 먹었던 아이들. 그래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공부도 잘하고 키도 많이 크고 질병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 이제 오늘도 질문하고 싶으시겠지만 어떤 병증 이름을 들면서 이 병에는 미네랄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병인데 미네랄 먹으면은 나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배우고 있는 약사분인데 의다가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분의 말씀으로는 항상 이제 이 대답이 똑같아요. 휴믹쉐일에서 추출한 식물계 미네랄, 광물계가 아니고요. 이 포스티엠 추출한 식물계 미네랄은 어머니 지구의 모유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유를 안 먹어야 하는 대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야 할 대상은 지금까지 그 얼마나 많은 환자분을 만나 보셨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이 병증은 안 먹어야 돼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심장 투석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 물 섭취 제한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 선생님은 먹이신다고 합니다. 네, 수치가 점점 변하는 거를 많이 보셨대요. 그리고 천연 자원은 언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석유처럼 휴믹쉐일도 소중한 천연 자원이죠, 당연히. 그래서 건장량을 모든 인류가 매일매일 섭취했을 때 3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되어 있고, 새로운 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버려서는 안 되는 정말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원인 거 맞고요. 또 이거를 먹고 약을 안 먹고 병원에 덜 간다라고 하면 또 석유를 아끼는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가 소중하게 이 기적의 미네랄물을 감사히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산성의 물이 플라스틱 병에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가요? 이거 한국에서 많이 나온 질문인데 PET 표기의 플라스틱 단단한 플라스틱이 사용되어 있고요. 또 바틀링 이후에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적은 없다라는 게 1번 도테라의 답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아는 내용을 발표드렸었고 여기까지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가오리 사장님 너무 훌륭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또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다음 부분 진행하고 두 사람이서 함께 또 내용 보면서 이제 여러분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우리 가오리 사장님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시죠. 예,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한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파슬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약간 저희의 정체성 문제를 물어보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한 프로덕트이거든요. 예, 굉장한 프로덕트입니다. 나중에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이제 드릴 텐데, 일단은 도테라는 뭐 누가 뭐래도 세계 1등, 한국 1등 에센셜 오일 전문 기업이죠. 이 회사의 미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방울의 오일을 한 사람, 주변의 한 사람에게 전하고 마음에 행복해진 한 사람이 한 지역 사회를 바꿀 것이다. 회사의 미션이 변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희 쉽게 말해서 식물의 정화라고 할 수 있고 또 땅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에 포커스하고 있죠. 에센셜 오일이 새로운 일상용품으로 정말 두 명 중에 한 명이 쓸 정도로 번진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모든 어떤 이제 사고의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에릭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일의 뚜껑을 따면 나머지는 오일이 다 알아서 해준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모든 걸 해왔는데 오일이 완벽히는 못 해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LRP예요. 저희가 에센셜 오일은 한 번 사면 너무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오래 쓰기 때문에 그만큼 가성비가 있는 너무나 돈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중적으로 번진다는 그런 혜택 자체가 또 매달 매달
꾸준히 이제 소비가 되고 또 다음에 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사면 뭐 매니아들도 뭐 5개월에서 8개월도 쓰고 뭐 이렇게 쓰고 레몬 오일을 계속 먹어도 한 달 반을 쓰죠. 그래서 아, 저희들이 LRP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도테라는 그 문제를 유일하게 에센셜 오일을 과거에 취급하려고 했던 그런 회사들과 달리 오일을 처음으로 완제품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원료로서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훌륭한 60여 종의 그 단일 오일 또 블렌딩도 있지만 단일 오일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생필품과 뭐 영양제라든지 기타 모든 이런 제품들이 탁월하게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런 생활용품들 또는 이런 제품들은 한 달 단위로 포장이 끊어져 있으니까 매달 매달 매출액이 오일과 함께 일어나면서 사업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널리 퍼지게끔 한 것이 도테라의 어떤 방식이죠. 여러분 도테라 제품은 아시다시피 일단 오일이 원료로 들어가 있고 원료가 최고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이 여러분 도테라는 누가 뭐래도 오일 회사인데 그 오일이 최고급 탑 프리미엄 오일이잖아요. 연예인들, 의사, 학자들 이런 사람들만 쓰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퍼지는 것만 남은 오일의 첨단을 걷는 세계 집단은 모두 도테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이제 형태죠. 그래서 그 최고급 탑 프리미엄 오일이기 때문에 제품이 옆으로 출시가 추가로 될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애터미사의 그런 이제 이 정도면 굉장히 가성비가 있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출시가 되면 저희 그 오일의 탑 프리미엄 이미지하고 서로 상충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래서 도테라는 모든 제품이 출시할 때 믿거나 말거나 이 제품은 이 분야에서는 최고급 탑 프리미엄 제품이야. 이렇게 출시가 되게 되죠. 오일 원료를 다른 데는 전혀 넣을 수 없는 고급 오일 원료를 썼을 뿐 아니고 다른 원료들도 그렇게 최고급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저희 그 쉐이크의 원가가 허벌라이프 같은 이런 회사의 쉐이크보다 40%가 높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죠. 이렇게 가능하게 한 이유는 저희는 제품을 통해서 마진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마진이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는 마진율보다 엄청나게 낮아요. 거의 마진을 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오일에서 돈을 버니까. 과연 영양제 회사의 영양제가 굉장히 품질이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의문이 있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영양제 가격은 모두 통일되어 있고 기술도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콜마나 서은캅셀 또는 코스맥스에서 같이 제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 원료라든지 이런 데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도테라는 근본적으로 제품에서 이득을 보지 않는다. 이게 도테라의 어떤 관점이죠. 왜냐하면 오일 사업을 받쳐주기 위해서 제품을 하니까 최고급이죠. 그리고 나중에 진출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제품과 좀 구별이 되는 뭐가 필요하죠. 후발주자니까. 그래서 도테라는 뭘 선택했냐? 천연이다. 천연을 선택했죠. 저희 캐치프레이즈는 매일 만나는 자연 도테라. 그래서 저희 제품은 완벽한 천연이거나 유통되는 제품으로 천연의 극한을 달리죠. 경피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도테라 제품 외에는 쓸 게 없죠. 처음에는 만들어 DIY도 만들어 쓰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도테라 제품으로 그냥 편하게 쓰시더라. 모든 분들이. 이게 이제 도테라 제품의 요약적인 특징입니다. 정말 훌륭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난점이 있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제품을 권할 때 저희의 제품의 제형은 다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양제 다 비슷하게 생긴 캡슐형 영양제고 치약도 다 어쨌건 제품의 제형은 다 일반적이죠. 오일처럼 아주 독특하고 다른 데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본능적인 차이점이 인식이 어려워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특히 그게 에센셜 오일 베이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납득을 시키면 오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테라 제품 외에는 선택지가 없죠. 근데 에센셜 오일을 배우는 데는 또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갖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당장 도테라를 주변에 전할 때 제품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에센셜 오일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어필하는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궁관리라든지 또는 뭐 팔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처음에 전하는 감정 오일 외에 남자들이 처음으로 전하기 어려운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전하는데 그중에 두 가지 방법이 남자들이 적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그랬기 때문에 저희 그룹은 모든 것을 철저히 교육하는 데 포커스를 두었고, 도테라를 교육 사업으로 정의해서 5월 달에 저희가 한국 시장 점유율이 54%까지 올라왔어요. 이제는 뭐 50%를 넘어서 54%까지도 찍으니까 이번에 그 저희가 실버 리트리트 이렇게 갔는데 그 사실은 저희가 뭐 그 참석자 중에 거의 7, 80%가 저희 그룹이에요. 그 이제 포스트 실버 그 교육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그룹이 그 문화적으로 자리 잡는 이유는 어쨌건 그 문화의 기본에 오일과 제품의 교육이 무엇보다 주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런 모든 어, 그 과정적인 내용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 저희가 이렇게 교육에 포커스를 할 때 뭐 선생 코스프레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어떤 이제 그룹이나 이런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도태라는 교육이다 이렇게 다들 따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죠. 갑자기 문화 바꾸려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어려워들 하시던데 근데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조금 가지 않아도 되는 조금 심플한 LRP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모든 고민의 과정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LLP가 어렵기 때문에 제품이 필요한데 제품은 오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도테라 제품을 선택하게 되니까 오일을 교육한 다음에 또 제품을 권해야 제품이 또 LLP도 들고 사업이 되는데 오일을 교육하고 간증을 가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몇 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오일에 대해서 자, 그런데 너무나 쉽게 LRP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도테라 초창기에는 오일로 LRP를 걸었죠. 오일로 LRP를 걸었는데 사람들이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오일이 차 있거나 아니면 좋아서 한꺼번에 앞에 구입해 놓으면 그 다음에 LRP를 하기가 상당히 지장이 많았죠. 자, 일본의 LRP 1위 제품이 파슬입니다. 거의 대부분 파슬로 LRP를 한다고 해요. 네. 오히려 영양제보다 파슬로 다 LRP를 하는데 이 파슬은 그래서 일본의 LRP 유지율이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5명이 LRP를 하면 도테라 사업이 정말 껌값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미국의 LRP 1위 제품이 VMG입니다. 오죽하면 VMG를 통해서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이 도테라는 오일 회사인데 오일에 끌려서 오일로 신규 가입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요즘. 출시된 지 이제 1년이 돼 가잖아요. 근데 VMG로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이 오일로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근데 영양제라는 건 한번 사면 이게 한 달에 끝나기 때문에 매달 매달 먹겠죠. 그리고 그게 괜찮으니까 또 입소문이 나서 새로운 사람이 쓰겠죠. 대박이죠. 일본과 미국의 쉽게 말해서 LRP의 가장 1위 제품 또는 LRP의 효자가 한국에 한꺼번에 올해 하반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제품이 어떤 그 도테라와 연결점이 있냐면 아까도 파스를 들으셨겠지만 그 사실은 1억 년 전에 표고버섯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오리 사장이 표현하셨는데 그 1억 년 전에 식물의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에센셜 식물의 정화가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1억 년 전에 에센셜 오일은 존재하기가 어려우니까 남질 않으니까 1억 년 전에 그 식물의 정화가 파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파슬이라는 명칭으로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FOSSIL이 그게 화석입니다. 영어로 화석인데 그 화석에 PHO를 낸 거는 식물이 파이토 케미칼 그러잖아요. 식물성 케미칼. 그 PHO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식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파이터. 그래서 식물 화석이다라는 뜻을 조합해서 발음이 좋게 파슬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식물에 대한 이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포스티엠 그래서 트레이스 미네랄 그 미량 미네랄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인 건데 공적으로 사용하시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식약처에 허가를 얻거나 이럴 때는 그런 식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들의 내부적인 거고 마치 우리 CPTG의 T가 우리끼리는 테라피틱이지만 네, 치유적인 거지만 공식적으로 FDA 얘기할 때는 테스티드 검사를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포스트엠은 1억 년 전에 식물의 정화죠. 기적적으로 석탄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물의 정화, 그 미네랄, 네, 70종의 미네랄이 식물이
식물이 한꺼번에 모아놓은 식물계 미네랄을 킬레이터화가 돼 있어가지고 나노화가 돼 있어가지고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흡수율이 무려 98%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그때 그 밸런스대로 98%, 70종의 미네랄을 흡수하는 유일한 제품이죠. 정말 대단한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VMG는 이제 한국에 출시할 때 명칭이 아까 포스트엠 들으셨지만 VMG는 한국에 출시할 때 명칭이 VMV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린이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데다가 이 VMV, V는 베지터블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완벽한 비건 제품이죠. 저희 미국에는 사실 이제 비건 LLB도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비건 LLB는 없죠. 근데 이거는 완벽한 그 거의 그 비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도 뭐 비타민, 미네랄, 베지터블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VMG 또는 이제 VMV의 이제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한 4년쯤 전에 도테라가 미국에서 그 약간 어떤 트렌드를 발견했는데 좋은 트렌드는 아닙니다. 도테라를 사랑하고 LLB 팩도 도테라 영양제 LLB 팩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LLB 팩의 소비가 조금 꺾이면서 주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얼른 회사가 조사하고 서베이를 했습니다. 서베이한 결과가 뭐였냐? 아주 단순합니다. 캡슐을 먹기가 힘들다. 네. 나이가 드니까 캡슐을 먹기가 힘들다. 아이들에게도 캡슐을 먹이기가 힘들다. 네, 삼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너희들이 내는 도테라 모든 제품을 봐라. 다 캡슐 제형으로 나오지 않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LLB도 다 캡슐이다. 너무 먹기가 힘들다. 이게 요점이었습니다. 네. 요트레가 그때부터 열심히 연구를 했죠. 그래서 VMG, 이 VMB를 내게 된 겁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약 90종의 영양소를 90종의 영양소를 리포존 공법을 해서 저희가 제조를 한 건데 파우더 타입인데 맛도 너무 좋고요. 그 안에 뭐 코엔자임 Q10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산균까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기가 막힌 그런 제품이죠. 예. 기껏해서 채소 같은 게 동결 건조된 채소, 뭐 채소가루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차원을 훨씬 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이게 어느 정도로 선풍적인가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는 지금 LLB에서 VMG로 전환하는 그 도테라 회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LLB에서 VMG로 바꾸는 회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미국에서 그거를 쉬쉬하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VMG를 이렇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출시가 불가능한 법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를 못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미국의 실정을 체크해 보니까 LLB에서 VMG로 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신규들이 에센셜 오일로 가입하는 신규보다 VMG로 가입하는 신규들의 숫자가 능가해 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제품이 선풍적이에요. 예. 그 일단 제형이 캡슐로 먹지 않아도 그냥 타서 먹어도 너무 편안하고 속도 편하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도 굉장하고 굉장히 그 예민한 사람들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VMG 앞으로 VMV죠. 완벽히 자리를 잡고 있다. 예. 지금까지 나오던 제품 중에 아마 최고라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 파슬은 일본 전체 매출액의 36%를 점할 정도예요. 일본 전체 매출액의 36%. 그냥 오일 캐테고리 같은 거죠. 오일 같은 게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아, VMG까지. 일본 1위, 미국 1위, LRP 솔루션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이제 하반기부터는요. 그냥 이 제품들이 어베일러블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LRP 설정을 권유하는 게 저희가 애초에 도테라를 시작할 때 원래 5일로 LRP를 설정하고 뭐 3개월이면 3개월 꾸준히 여러 가지로 트라이 해보기를 권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큰 팩도 나오고 또 5일이라는 게 한번 좋아서 미리 장만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진이 오래 걸리니까 LRP를 하는데 제품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욱더. 근데 이제 이 VMG라든지 특히 파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사용과 이런 것들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제형이 독특합니다.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초보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지만 제형이 독특해요.
파슬도 도테라, 일본 도테라밖에 없고 한국 도테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품이 도테라밖에 없고 앞으로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광산 자체는 도테라의 소유가 아니지만 도테라하고 독점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도테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매를 앞두고 광산 자체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 세계에 이렇게 발견된 또 이 광산 자체가 뭐 캐나다에 한 개 있다든가 뭐 있다든가 그런 거 정도밖에 아직 제대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탄화가 안 된 그 식물의 퇴적증이 그 당시 식물의 퇴적증이 발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이제 포스티엠은 계속해서 도테라의 독점 사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오일처럼. 그 다음에 VMG도 기술력도 워낙 뛰어나지만 그래도 기술은 시도해 보면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어떤 다른 그 영양제 주력하는 회사들도 이 계통으로 진출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자기 영양제 잘하고 있는데 왜 바꾸겠어요? 도테라에도 LLB 팩에서 VMG로 전향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영양제 사업이 주력이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이걸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냐고요. 자기 거 잘하고 있는데. 엄청 퍼지고 진짜 완전히 마켓의 트렌드가 바뀔 때야 진입할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시점이 올 때까지 향후에 그게 몇 년이 되건 도테라의 독점적인 제품의 제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독특하죠. 예.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밖에 없죠. 오일이 독특한 거 못지않게 파슬과 VMV는 독특한 겁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LRP 설정을 권유하고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완벽히 입증된 그 효과와 그 모든 내용들이 완벽히 입증된 제품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LRP를 꼭 설정하시게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하반기에는 정말 저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간의 오일의 소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뭐 인사이트 카드도 하고 색채도 하고 뭐 조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사실은 이게 잘 남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기본적인 거, 뭐 아로마 2급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디퓨징을 한다든지 감정 오일, 팔터치, 분관리 실질적으로 오일의 소비라든지 또 도테라의 방향성에 더 기본에 충실한 것들이 소홀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겠다. 그 기본에 충실하면서 VMG하고 파슬 같은 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회사에 보면은 실버 클럽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을엔 다이아몬드 클럽으로 수확을. 도테라의 최근의 리더들은 실버 클럽, 다이아몬드 클럽을 통해서 배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이 사이클에 무조건 참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엘리트 트레이닝에 무조건 참석하고, 고객들과 함께 컨벤션에 무조건 참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혼자서도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팀워크가 진짜 중요하죠.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헬레 켈러의 말처럼 여러분 점점 더 고독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되풀이 되거든요. 제가 파트너들을 보면 항상 좋은 파트너와 시작했다 너무 좋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파트너하고 관계가 깨지고 또 새롭게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되풀이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또 만들 수 있지만 너무 힘들고 또 나중에 보면 회의감에도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팀워크를 앞으로는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하고 팀워크를 잘하면 내 문제만 해결하면 도테라는 앞으로 탄탄대로예요. 모든 조건이 다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웰리스 라이프 스타일 도테라는 오일 회사지만 향후에는 방향성이 우리는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전파하고 그 지식과 제품을 아울러 제공하는 이 모든 방면의 제품이 다 있거든요. 모든 방면에 저희가 없는 게 없습니다. 참 대단하죠. 예. 병원 가기 전에 모든 단계에서 저희는 모든 제품이 망라되어 있고 그 지식과 체계가 있는 유일한 회사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팟을 이렇게 저희가 오리지널을 출시하고 싶었는데 오리지널은 조금 국내 생산으로 이제 밀렸고요. 향후에 이제 카시스도 국내 생산 이런 맛들도 다 국내 생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법규를 풀기가 좋아가지고 혼합 음료로 편하게 출시하려고 했는데
오리지널은 이게 뭐가 섞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건 분류가 식품 첨가물로 분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식품 첨가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미네랄 함량이 너무 크죠. 그냥 뭐 이렇게 먹기 미네랄 함량이 너무 크잖아요. 저희가 10배로 희석해서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희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근데 식품 첨가물은 희석이 불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그 레몬 오일 이런 게 식품 첨가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뭐 레몬 오일을 물에 타서 먹는다 이런 거 너희들 첨가물을 먹으라고 가르쳐 이런 거 영업 정지에 이렇게 항상 위협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허가 단계에서 그 이거는 왜냐하면 희석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희석이라는 게 아예 내용에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식품 첨가물은 희석할 수 없다. 이것에 법규적으로 걸려서 회사가 출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를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를 하면 법규적으로 그거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국내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 컨택트해서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카시스로 먼저 자리를 잡고 모든 다른 맛을 한국 사람에게 맞게 일본의 사례가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겠지만 한국의 법규와 한국 사람들의 이런 것에 맞게끔 모든 내용을 저희가 구성해서 아예 한국에서 출시하는 걸로 제대로 모든 내용을 출시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 가오리 사장이 많은 강의를 주셨지만 기대가 큰 게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 리더 와서 강의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있으셨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은 다 보셨거든요. 의료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 리더가 그 손을 못 드는 사람, 50견 같은 손을 못 들잖아요. 못 드는 사람 있으면 거기다 발라보라 그랬죠. 바른 다음에 손 들어보라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일어나 걸으라 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예, 일어나 걸으라가 저희 대강당에서 실현된 그 기적적인 장면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되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그 리더가 또 자기 아버님 사례 얘기했죠. 네, 자기가 뭐 80세인가 뭐 어떻게 되나 아버님 사례. 네, 아버님이 치매도 오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 아버님, 머리도 하얗시고 네, 그 아버님 3년 만에 식사도 잘하시고 치매 증상도 많이 완화되고 머리가 검해지는 거는 거의 일반적인 저희 레몬 오일 먹으면 계속 꾸준히 4개월, 6개월 하면 햇빛 알러지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 이런 거 다 잡힌다는 거 의료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골밀도는 원래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골밀도 올라가는 거하고 머리 까매진 거는 거의 저희 레몬오일 수준 못지않게 다 확인된 데이터예요. 그리고 아까 김은주 이사 얘기했지만 보니까 저도 오늘 봤는데 장염이 거기 있구만요. 내용 중에 김은주 이사가 그 배탈 나가지고 일주일째 고생하다가 정말 대단한 이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오일 좋아하지만 그 오일도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을 돕는데 너무 훌륭한 물질, 너무나 훌륭한 파슬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역시 똑같이 1억 년 전에 식물의 정화다. 뭐 표고버섯이라 표현하셔도 좋고 에센셜 오일이 식물의 정화인 것처럼 1억 년 전에 식물의 정화고 VMG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지터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저희는 그 식물의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사업이 앞으로 펼쳐져 갈 것 같네요. 자, 이제 제가 요점적으로 어떻게 하반기에 접근해 가야 될 건가 LRP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많은 리더들이 새롭게 나올 겁니다. 잘 활용이 되시면 좋겠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반기에는 파스라고 VMG 나오는 대로 그거를 활용해서 가입하자마자 3개월 이상 LRP를 거셔라. 자신감 있게 하셔라. LRP 너무 쉬울 겁니다. 일본 85%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믿음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 믿으면 확실하죠. LRP 85%. 여러분. 도트라가 얼마나 다른 차원으로 한국 도트라가 가게 될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 말씀 마쳤고요. 가오리 사장님, 이제 마이크 켜주시고요. 그, 네. 성 사장님 마이크와 비디오가 꺼지셨대요.
저는 껐어요. 가오리 사장님 그 채팅창에 있는 아, 네. 질문들, Q&A들 이미 다 가오리 사장님 네.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들 또 다른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고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하고 해당되는 것에만 답변을 드리고 한번 오디오는 일단 켜놓을게요. 네. 그 쭉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상에서는 답변을 드렸거든요. 아, 다 답변 주셨어요? 네, 채팅창에서? 그리고 성사자님 하실 거 있었는데, 아, 8월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프로젝트성인가요? 아니면 5일처럼 꾸준히 나오는 건가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었나요? 네, 이런 게 있네요. 8월에 일단 이제 출시가 되는데, 저도 이제 가격은 아직도 이제, 잘 물어보진 않았고요. 근데, 어, 그렇게 저에게 뭐, 과중하게, 그렇게 가격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카시스만 10,000개 들어와요, 저희가. 그래서 카시스를 10,000개 들어오니까 수량은 충분할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오리 사장님이 이제 나중에 또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되게 카시스는 일단 저희가 내복 위주로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바르는 위주로는 이제 오리지널 일반적으로 썼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카시스도 저희가 일단은 없으니까 카시스가 쉽게 말하면 70%가 오리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카시스가 비율이 70%가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 오리지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바르는 용도로라도 지금 없으니까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1,000개가 빨리 소진이 되고 확실히 반응이 좋으면 이제 아무래도 더 빨리 모든 게 추진이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할 때까지는 계속 일본에서 수입을 할 거고 아마 저희들 생각에 연말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한국에서 소싱이 아마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카시스 같은 이런 이제 맛이 들어간 제품들은 다 한국에서 가능한 거고요. 오리지널은 조금 저희가 법규상으로 추가로 풀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직접 생산을 하면 풀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좀 용이한가 봐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카시스를 수입할 때 아마 직접 한국에 선적이 돼서 들어오는 일본에서 지금 이제 생산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직접 선적이 돼서 들어오는 거는 아마 9월 달 초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판매를 8월 초부터 할지 아니면 8월 중순이나 8월 하순부터 예약 주문을 받게 될지 아니면 아예 9월로 옮겨서 사람들 헷갈리지 않게 받게 될지 그거는 조금 추가적으로 일본이랑 스케줄을 논의 중인가 봐요. 그래서 뭐 9월 달에 너무 뒤로 밀리면 아예 9월로 넘겨야 될 것 같고 뭐 9월에 조금 빨리 들어올 것 같으면 아마 8월 중하순에 뭐 예약 주문을 받는다든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 답변 주셨네요. 가오리 사장님이. 네. 때 조금 더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당뇨 30년인데 팥을 먹게 되면 고칠 수 있나요? 예, 뭐, 그리고 뭐 신장 이석환 분이고 23년째입니다. 이게 질병에 대해서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제가 그 의사가 아니라서 이 질병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가장 주치의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아시는데, 그 저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모든 병에 먹게 하거든요. 그 기전을 이해하시면 이거에는 되고 이거에는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 순환이 안 돼서 무엇 때문에 그 병이 생겼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의약품이 아니니까 고친다 뭐 이런 거 말은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신장 이식한 분이고 23년째입니다. 아직 두 번째 수술하죠. 남자분이 용량 제한 없이 마시고 바르고 하면 될까요? 파스는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아, 예, 그냥 권장량으로 드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좀 느낌이
좀 사람마다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먹었을 때 그 느낌이라든지 그 반응을 하는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관찰하시면서 본인이 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되지 않은 한도에서 많이 드셔도 돼요. 얼마나 많이 먹어도 되냐면, 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의 10년 넘게, 10년 가까이를 한 달에 12병 주문해서 엄청난 양을 드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무 일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66세이신데 머리도 까맣고 아무 아픈 데도 없고 좋으세요. 이석증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모든 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먹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신장 이식한 분 경우에 카시스 오리진과 상관없이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카시스 맛이나 프레이버가 추가된 것들은 당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괜찮으시면,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맛을 못 드시거나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저 같은 경우에 식초나 그 레몬 신맛을 좀 많이 섞으면 단맛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발성 신경통. 이 증상을, 각각의 증상을 물어보는 거는 아까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증상에는 이렇고, 이 증상에는 이렇고, 이런 게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배운 내용으로는 그런 게 없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권장량을 드시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킨슨 병이 좋아졌다는 내용이 임상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을 수 있을까? 신경경화증도 좋을까요? 네. 파킨슨 병에도 좋을까요? 발병한 지 10년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에센셜 오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병을 만들어 왔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먹고 뭐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고, 꾸준히 드시게 하면 정말 기적적으로 짧은 시간에 좋아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체험담 안에는 참고하실 만한 게 그 호전 반응이라고 하나요? 그 굉장히 괴로운 그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뭐 이게 그 피부였던 것 같아요.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잠깐이면 괜찮잖아요. 보통 근데 좀 넘겨보겠다고 이제 해보는데 그분은 3년? 4년? 이게 정말 긴 시간이 그 호전 반응 같은 걸로 고생을 하셨는데도 계속 끊지 않고 계속 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지셨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한국 출시 일자가 나왔을까요? 아까 서우 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먹을 때와 바를 때 차이는 알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개인차가 있어가지고요.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 빨간 카시스를 김영 사장님께서 바르고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하던데요. 저의 임상 성산에 다녀가시고 50ml 희석된 물 먹고 예, 다음날 제가 병원 저 파셀 샘플을 좀 한번 트라이 해보시라고 전달드리고 온 분이에요. 근데 벌써 임상이 또 저렇게 나왔다고 그러네요. 아, 네네. 저도 그 나눠드렸던 분 중에 그 종이컵에 반 정도 내는 진짜 조그만 물에 몇 방울 안 넣었었거든요. 카시스 맛을. 근데 일주일 정도 기운이 계속 좋았다고 놀라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 팔 수 있겠다고 자기 부작용이 없다니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전보다 부작용 쫓아서. 네, 부작용은 없습니다. 지인이 턱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오리지널 나눠드렸는데 오리지널 바르시고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미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진짜 턱 관절이 아프셨던 분이 바로 바르고 바로 효과를 보셔가지고 이런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나눔하기에도 정말 조금씩 가지고 다니면서 스프레이 병에 이렇게, 뿌려드리면서
네, 나눔 하시기에도 참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네, 네, 다 미국의 답변 드렸을까요? 예. 네, 미국의 김은지사하고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네요. 아까 그 턱관절 케이스는요. 근데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리더들이 그 파스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첫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미병 상태예요. 저희가 뭐 오일과 제품 가지고 뭐 도움을 드리려면 뭐가 이제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도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냥 미병 상태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병 상태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레몬 오일 같은 거 권하잖아요. 레몬 오일 드셔보세요. 그럼 몸이 이렇게 항산화되고 우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는 파슬과 함께 권하면 되는 거예요. 권할 수 있는 게 하나 미병 상태에 너무 좋은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웬만한 데는 다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많은 건강적인 상태가 미네랄의 불균형이라든지 부족해서 기인한 게 많다는 게 현재 그런 결론이잖아요. 특히 일본에서 나온 결론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런 원인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그 원인을 자체를 해소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를 보는 거죠. 모든 미병 상태에 권할 수 있는 게 레몬 오일 말고 더 쉬운 게 또 하나 나온 거죠. 레몬도 저희가 그래서 같이 권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이제 저희가 해보게 되고 첫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질환을 권하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오일 처방들이 있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오일 임상과 처방이 아로마 테라피 상으로 다 어그리가 되어 있어서 그게 다 존재하죠. 어떤 증상에는 뭐를 이렇게 처방해 주면 좋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처방할 때 저희가 파스를 같이 처방해 주면 파스를 같이 처방해 주면 금상에 첨하죠. 예. 파스를 같이 응용하는 방법으로 같이 이제 처방해 주면 금상에 첨하죠. 향후에는 뭐 VMG라든지 뭐 이런 영양제 계통도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니까 일반 영양제는 비슷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독특하니까 저희가 파운데이셔널 프로덕트를 기본 제품들을 정할 때 그런 것들도 아마 향후에 고려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오일처럼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많이 먹은 거 이런 내용을 이게 얘기했는데 그 많이 먹어도 이렇게 그 정도로 먹어도 괜찮다는 것은 사실 이게 저희 이 미네랄 과다 복용도 저희가 많이 걱정하거든요. 이게 킬레이트화되어 있는 미네랄이잖아요. 그 억지로 킬레이트와 공정을 해가지고 뭐 킬레이트 마그네슘이니 킬레이트 칼슘이니 이런 걸 공급하고 그게 정말로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회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하나만 있는 거예요. 킬레이트 마그네슘, 뭐 킬레이트 칼슘,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공학을 썼는지 모르지만 자연 상태 식물계 미네랄은 아닌 거고 인간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흡수율을 높였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분자를 잘게 쪼개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미네랄보다 그 흡수율을 높였다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미네랄들이 있어요. 한 가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시중에 팔리는 제품들이.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거 할 때 자기들끼리는 뭐 과다 복용을 뭐 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흡수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만일 일본의 약사님이 계속 그런 실험을 자기 스스로 하고 계시다고 치면 그게 미네랄이 흡수뿐만이 아니라 배출 과정도 좀 원활하게 있는 건가요? 이건 가오리 사장님한테 들리는 질문이에요. 네네네. 그 미네랄이 제일 잘하는 게 디톡스예요. 그래서 그 킬레이트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 지금 해주신 말씀이 맞고 그 킬레이션 뭐 이렇게 시술 같은 거 되게 일본에서도 유행하는데 그 디톡스 요법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자연히 해주는 게 이 파슬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흡수하는 것도 흡수하는 거지만 그 킬레이트 작용으로 몸에 있는 독소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몸에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게 굉장히 큰, 음, 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김은경 사장님 뭐 하나 질문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도테라 파란 스프레이 병에 넣어 다니면서 입에 수시로 뿌리다가 잊어버리고 나중에 찾았는데 한 달 이상 지나서 그런지 병 안에 파스를 남은 이상한 부유물이 많이 생겨 있었어요. 냉장 보관해서 생긴 거. 이 냉장 보관 안에서 생긴 거는 아니고요. 그 파슬 미네랄 좀 오래되면은 약간 결정체가 생기거나 부유물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상해서 그렇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것도 킬레이션 그 작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에 담거나 뭐 이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다른 어떤 뭐 세균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킬레이션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덩어리 결정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병에 담았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없대요. 그걸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찝찝하니까 걸러서 한번 이제 걸러서 드시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싫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제 욕조에 넣어보거나 족욕을 해보거나 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11시 정도 됐으니까 이제 아마 질문들이 이제 추가로 아마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되게 뭐, 그, 뭐 올려놓으셨네요. 근데 질문 추가로 없으실 것 같고 이제 대충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좀 어렵지만 계속 그 법규상으로 전부 다 획기적인 제품들이라 우리나라에 그 전례가 없어요, 다들 그 제품들이. 그래서 그거를 오일 들어올 때처럼, 어, 저희가 계속 이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아마 풀려서 잘 될 것 같고요. 잘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꼭 정리 이제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에센셜 오일도 완전히 저희 독점적인 거고 독특한 거잖아요. 저희밖에 없는 거잖아요. 파슬도 너무 훌륭한 그 효과를 가진 제품이 저희밖에 없는 아주 탑 클래스 미네랄이거든요. 남들은 없는 최고의 미네랄이에요. VMG 또는 VMB라고 부르는 이 제품도 업계에서 앞으로 당분간 출시가 안 될 제품이에요. 완벽하게 저희 고유의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효과나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도테라를 굳이 얘기하자면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도테라를 이 상태에서도 이걸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이건 이제 본인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도테라 못하면은요 그냥 이 계통이 안 맞으신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저희 그룹에서 못하면 다른 그룹에서는 더 못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운명지어서 만나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오리 사장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남들은 가질 수 없는 이런 훌륭한 미네랄 지식을 먼저 확보해가지고 그걸 또 값없이 저희들에게 풀어주신 거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이 또 저희 그룹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진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도테라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그룹이 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도테라의 새로운 리더십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진짜 잘하고 대박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가능하면 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그룹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오리 사장님, 뭐 마지막으로 코멘트 혹시 파이널 코멘트 같은 거 있으세요? 아까 그 곰팡이 이런 얘기하는데 하여튼 냉장 보관을 해라. 이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가오리 사장님 코멘트 있으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대로 녹화하고 또 가을의 사장님이 귀하게 전해주신 이 파일도 거기에 함께 올려놓도록 그렇게 할게요. 가을의 사장님 이게 파일이 일단은 그게 저희가 뭐죠? 저 파워포인트로는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전환을 해서 다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가능한 보내주시면 저희 또 이걸 중간중간에 또 다르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좀 띄어서 있을 수 있으니까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그 올려놓고 활용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오리 사장님이 이거 작업해서 이렇게 이제 물론 그 환경영 그룹에서도 교육하셨고 이제 도트락교에서 교육하시고 그랬겠지만은 이런 파일 만들어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정리해가지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이런 것이 들어갔을 거고 또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만 좀 독점적으로 한동안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는 사실은 정말로 감사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저희 모두 정말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박수 쳐드리는데 여러분 모두 같은 의미로 그리고 가오리 사장님이 뭐 어떤 도움을 요청하신다든지 또 어떤 게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항상 도와드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우리 그룹의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름이 패밀리 그룹이잖아요. 다시 한번 가오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들 뭐 많이들 올라오는데 진심으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기승 사장이 감동을 주는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저희가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특별한 어떤 툴이 또 수단이 또 몇 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올해 하반기부터 또 열심히 한번 저희가 노력을 더 해보시자고요. 자, 모든 분들 그럼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가오리 사장님과 또 가오리 사장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이끌고 인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위에 스폰서 황근영 그룹의 모든 스폰서 사장님들 대표적으로 또 한번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고개 숙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분들 좋은 저녁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제가 며칠 내로 이 내용 그 저희 그 아로마 패밀리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예, 많이들 활용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